한상도의 인생편지 1. 인동초.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춥고 매서운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송곳 하나 들어가지 않는 얼어붙은 땅에서도 저렇듯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 민들레가 있을 줄은. 잎과 줄기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어도, 온몸은 상고대가 하얗게 내려앉아도 묵묵히 견디며 노란 꽃을 피어올린 민들레. 저 꽃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산다는 게 바로 저런 것이구나. 두 눈에 핑그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삶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극한의 공간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삶은 본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상도의 인생편지 2. 마디. 복조리를 아십니까? 설날 아침이면 한 해의 소망을 담아 집집마다 거실 벽에 걸어두던 복조리. 그 복조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나무가 바로 저 산죽입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푸르른 산죽은 그 잎 또한 선비처럼 깔끔한 향을 품은 데다 산성 체질을 개선해주는 효능까지 있어 녹차처럼 차로 만들어 마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관심은 잎이 아닙니다. 젓가락처럼 가늘고 긴 줄기, 그 중간중간에 매듭처럼 형성된 마디입니다. 보시다시피 산죽은 줄기가 가늘고 깁니다. 바람만 불어도 꺾일 것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아쳐도 괜찮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가도 산죽은 그저 가볍게 흔들릴 뿐입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죽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고 재충전에 힘을 모읍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마디입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기만 하는 대신 중간중간 멈춰서 옆을 살피고 힘을 비축하는 마디. 그 마디가 중간에서 축이 되기에 태풍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마디가 필요한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없이 달리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달리면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옆과 뒤를 돌아보며 성찰도 하고 충전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태풍이 몰아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님께도 제게도 저 산죽의 마디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도의 인생편지 3. 모과. 과일치고는 정말 못생겼습니다. 맛도 없어 그냥은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거실이나 사무실은 물론 자동차 안에까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과일이든 다 쓸모가 있습니다. 모양이 시원찮으면 맛이 괜찮고, 맛도 시원찮으면 향기가 좋습니다. 그것도 시원찮으면 약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변변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변찮은 9가지를 탓할 게 아니라 잘하는 한 가지를 찾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맛도 없고 못생겨도 극진한 대접을 받는 저 모과처럼 말입니다. 한상도의 인생편지 4. 기찻길.
영월읍 덕포리의 기찻길입니다. 참 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서정이지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동요가 저절로 흥얼거려지고 저 선로처럼 영원하자던 첫사랑의 기억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지금은 거리가 생각납니다. 기찻길이 저렇듯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너무 가까워 부딪히지도 않고 너무 벌어져 갈라지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그러고 보면 사람 사이에도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다가가면 시선이 가려져 전체를 보지 못하고, 너무 떨어지면 보이지 않아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연인들이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결별하는 것은 너무 가까워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요. 기러기 부부의 이혼율이 높은 것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마주보며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꼭 저 기찻길만큼의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님과 저와의 사이 또한 저 기찻길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한상도의 인생편지 5. 원경. 복례산 정상에서 바라본 영월 시내의 야경입니다. 저 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산에 올라 이렇게 한눈에 바라보니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꼭 야경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환한 대낮에 올라 바라본 전경 또한 저만큼 멋진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비결은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구질구질하고 볼썽 사나운 것도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한 폭의 풍경화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지요. 매일매일 마주치는 하루하루의 일상이야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지만 멀리 떨어져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느껴지니 말입니다. 그러니 가끔씩은 저 산에 오르듯 내게서 멀리 떨어져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멋지고 아름다운 나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 가려 보지 못했던 나의 진정한 멋과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